자, 여러분, 뭐 페이지로는 268페이지인데 문제 왼편에 보면 계약법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위에 한 문제, 한 문제, 두세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계약법 총론이거든요. 총론에 계약 종류, 상무계약, 유상계약 이거 시험 나온단 말이죠. 계약의 종류 여기서 한 문제 되고, 계약의 성립, 청약 성립하면 아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게 각각 한 문제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동시이행 이 문제는 거의 반드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부담 문제, 위험부담 문제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제하고 해제와 제3자 보호조항. 그럼 여기 보시면 벌써 여기서만 한 문제 내도 총 몇 문제입니까? 이렇게만 해도 이해됩니까 지금? 총칙에서 6문제 나오거든요. 앞부분에 6문제. 그럼 밑에 보시면 매매 쪽에서 몇 문제? 2문제. 임대차에서 2문제. 이제 매매에서 가끔은 교환을 하나 슬쩍 낸단 말이에요. 교환도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총 10문제입니다. 계약법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10문제. 자기가 잘 아는 거는 틀리지 말자. 내가 아무리 풀어도 모르겠다. 포기해보세요. 한 문제만. 2문제 하면 안 되고. 계약법에서 포기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자, 봅니다. 문제 1번. 계약의 유형이니까 유형, 패턴, 종류예요, 종류. 자, 두 채무가 마주보는 걸 뭐라 하죠? 상무계약. 서로 대가적 출연하는 거, 서로 출연하는 거, 유상.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거, 낙성.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다. 이게 분료식이잖아요. 상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 이게 매매 계약도 그렇고, 교환 계약도 그렇고, 임대차 계약도 그렇고. 되시나요? 이게 전부 상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거든요. 상무가 아니면 다 뭘까요? 편무. 유상이 아닌 건요, 무상. 한쪽만 출연하는 거. 낙성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물건 인도를 필요한다. 물건 인도를 요한다. 이렇게 읽어보세요. 요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요물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물건의 인도도 필요합니다. 요물 계약. 요물 계약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계약금 계약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아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건 뭐가 있어요? 요식 계약. 요식 행위의 대표적인 엄수표. 엄수표는 그 기재 형식 갖춰야 되거든. 유언도 요식 행위, 유언장 작성 방법이 딱 있어요. 주로 이런 게 나오죠. 편무 계약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편무 무상 계약이. 편무 무상 계약 대표적인 게 정려, 사용대차 되시나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편무 무상 계약이다. 낙성 분료식인데 편무 무상이 되거든. 그런데 편무이면서도 유상인 게 있어요. 현상 광고 계약이 있어요. 현상 광고 계약. 현상 광고 계약은 편무이면서도 유상이에요. 그리고 물건 가져와야 되니까 요물 계약이고, 그러나 특별한 방식은 요구되지 않으니까 분류식 계약인데요. 현상 광고 계약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모든 상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하면 맞는데, 모든 유상 계약이 상무 계약이다 하면 틀린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모든 유상 계약이 상무입니다 하면 틀린다. 편무도 있단 말이에요. 현상 광고. 자, 볼게요.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입니다. 물건 계약이 아니고.
유상계약은 항상 상무계약이다. 틀렸죠. 현상광고가 편무잖아요. 유상편무. 매매계약은 상무, 유상, 낙성, 분료식, 디귿 맞습니다. 교환계약도 상무, 유상, 낙성계약입니다. 요물계약 아닙니다. 그거 틀렸고요. 임대차계약 상무, 유상, 낙성, 분료식 맞습니다. 매매교환, 임대차는 다 미음처럼 상무, 유상, 낙성, 분료식이거든요.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고 요물계약이다.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하고 미음이고 기역, 니은, 리얼, 비읍이 틀린 겁니다. 4번이 틀린 거죠. 1번 하나만 연습해 두셔도 돼요. 사실은 다 거의 같은 내용이 보세요. 뒤에 보세요. 밑에 2번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 교환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고 상무계약이다. 맞잖아요. 1번이 답이에요. 2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매매는 요물이 아니거든요. 낙성계약이죠. 정년은 분료식이거든요. 요식이 다 틀렸고, 사용대차는 낙성은 맞는데 편무거든요. 상무가 아니고. 임대차 유상인데 상무예요. 편무가 아니고. 자, 그런 식으로 한 문제씩 내는 거죠.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 뒤에 보시면 계약 유형, 매매는 유상, 상무, 요물 틀렸죠. 중개계약은 전형계약 아닙니다. 민법에 없습니다. 중개법에 따로 있어요. 비전형계약이다 하시면 돼요. 비자 갖다 붙여야 돼요.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은 맞는데 낙성이 아니고 요물이잖아요. 정년은 편무고 무상이에요. 무상. 임대차는 상무, 유상. 5번이 맞고요. 자, 4번에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 상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이 모두 상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1번 이게 답이죠. 요거예요. 요거. 상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다. 맞잖아요. 그런데 모든 유상계약이 상무인 건 아니다. 맞는 말이죠. 편무가 있잖아요. 좀 오래전에 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정리하고 사용대차는 편무죠. 교환계약에서 보충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 준용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없다가 틀렸고,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의 위험부담 문제. 위험부담은 유상에 생깁니까? 상무에 생깁니까? 상무에 생깁니다. 예, 그것 바꾸는 거예요. 유상이 아니고 상무라고 해야 돼요. 교환 매매 임대차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5번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처분 행위입니까? 의무 부담 행위입니까? 의무 부담 행위입니다. 권한, 처분 권한 없어도 유효해요. 채권 계약은 처분 권한 없어도 유효하다 일단. 자, 다음 페이지 5번 요물 계약 찾으세요. 여기서는 계약금 계약 찾았나요? 예. 4번이 답이에요. 대물 변제도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는 계약금 계약 하나만 들어 있으니까. 계약금 계약은 어떻게 성립합니까? 계약금을 얼마 주겠다 약속하고 그 계약금을 전부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 이 뜻이거든요. 약속만 했거나 일부만 준 경우는 성립 안 합니다. 성립해야 계약금 계약 해제가 됩니다. 성립 안 했으면 계약금 계약 해제가 안 됩니다. 그거 시험 낸단 말이죠. 계약금 계약 성립하는 경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약관은 일단 뺄게요. 약간 거의 안 나옵니다. 최근에 근 10년간 거의 안 나오고 있으니까. 6번하고 7번은 8번 봅시다. 8번 청약과 승낙 틀린 거 찾아라. 9번이 기출 문제인데
9번 위주로 봐도 됩니다. 8번도 보겠습니다. 틀린 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승낙은 특정인에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기억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특정되어야 된다. 틀렸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야 된다. 청약과 승낙은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둘 다 도달시입니다. 틀렸고요. 격지자 간의 계약 승낙 통지는 발송한 때. 디귿, 리얼, 미음이 틀린 건데 8번 하나 정도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비슷합니다. 옳지 못한 거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하는 청약 효력이 있다. 맞죠?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하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맞고요. 청약을 발신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 청약 의사표시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맞고요. 도달만 되면 효력이 생기거든요. 갑이 그 토지를 을에게 1억에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대금 낮추어 승낙하면 계약 성립 안 합니다. 맞습니다.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갑이 대금 확정 없이 자기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 의사표시했는데 금액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이러면 구체적이지 않아서 청약으로 효력이 없어요. 을이 1억에 사겠다 의사표시했다면 이 을이 1억에 사겠다 의사표시한 것이 청약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갑이 승낙했는지 승낙했다는 말이 없죠. 없으니까 성립 안 합니다. 5번이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얘기해요. 이건 5번 지문 하나만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청약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라 해야 되거든요. 금액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청약이 아닌 거죠. 갑의 의사표시가. 오히려 을의 의사표시가 청약인 거죠. 그러면 승낙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계약 성립 안 한다는 뜻이죠. 자, 10번에 이건 뭐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틀렸죠? 격지자는 격지자 간 계약은 계약 이야기 하는 겁니다. 또 청약 통지는 도달돼야 되고요. 승낙 통지는 발송한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청약은 이미 도달해야 됩니다. 승낙은 발송한 때다. 물론 도달을 전제로 하는 발송입니다만. 11번을 한번 받으십시다. 11번. 옳지 못한 것. 청약과 승낙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성립한다. 맞습니다. 주관적, 객관적 합치입니다. 주관적 합치는 뭘까요? 당사자가 합치 일치돼야 돼요. 객관적 합치는요, 계약 내용이 합치가 돼야 돼요. 중요한 지문이고, 갑이 1억에 을에게 판다는 청약하고 을의 친구 병이 1억에 산다고 하면 계약 성립 안 합니다. 뭐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까?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갑은 을에게 판다고 청약했잖아요. 병이 산다고 해서 계약 성립하는 거 아니다. 주관적 불일치.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의 불합의. 이거 요약하면 불성립이에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가 틀린 거예요. 불성립의 끝이에요. 계약이 불합의 되면 불성립이 여기서 끝이라니까. 유효다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넘어오면 안 됩니다. 이걸 끝이에요. 그냥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3번이 답이 요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되고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도달해야 된다. 맞고요. 승낙은 발송할 때. 하여튼 중개사 시험에 수십 년 보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자, 12번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한번 봅시다. 갑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하는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병이 승낙했다. 사람이 달라 안 되는 거죠.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 매수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매도 청약 내용이 일치되고 모두 도달됐다. 교차 청약인데 어쨌든 일치되니까 계약이 성립합니다.
갑이 자기 소유주택 을에게 매도 의사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한 후 사망하였지만 병에게 도달되었다. 계약 성립합니다. 도달되었으니까. 갑이 을에게 10만 원의 시계 수리 매수했는데 매수 청약했는데 만원 깎아주면 하겠다. 변경가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새로운 청약이 될 뿐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된다고 옛날에 나왔던 문제. 13번하고 14번하고 비슷한데요. 14번 요거를 봅시다. 14번. 14번에 보시면 갑은 을 소유 토지를 사고 싶어서 을에게 편지를 4월 5일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했다. 뭐 승낙 기간 정했다고 보시면 되죠. 언제 받았습니까? 4월 7일 날 받았는데 그 가격에 팔겠다 편지를 4월 12일자에 발송했다. 자, 이걸 보시면 5일날 발송해가 7일날 도착했으니까 12일날 발송했으면 뭐 13일, 14일쯤 되면 도달하겠죠. 충분히 도달될 수 있는 기간인데 20일이니까.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체국 잘못으로 4월 22일날 도달되었다. 되시나요? 우체국 잘못으로 연착되었다. 이게 사고에 의한 연착이거든요. 사고에 의한 연착. 그런데 문제는 갑은 이 연착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 갑이 연착 통지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연착 통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네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예요. 성립하니까 언제 기준일까요? 4월 12일 기준일까요? 22일 기준일까요? 4월 12일 기준. 왜냐하면 승낙 통지는 발송한 날짜 기준이거든요. 요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옛날에. 14번 요거 하나만 연습하시면 돼요. 13번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16번을 보겠습니다. 15번도 제가 봤는데 15번에 4번 한번 보세요.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 보내면서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기록해놨다 하더라도 이때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합니까? 반송 의무도 없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승낙 의무도 없고 반송 의무도 없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16번을 볼게요. 16번. 계약 성립과 관한 설명 옳지 못한 걸 찾아라. 계약 성립 틀린 걸 찾으세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업지장 안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고 발송한 때. 니은 틀렸고요.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가 되면 신뢰 손해에 한정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부당 파기, 불법 행위, 신뢰 손해. 교차 청약의 경우에 나중에 청약이 발송된 때 성립한다. 발송된 때가 아니라 도달해야 됩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으면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맞습니다. 자, 틀린 것은 니은하고 리을. 니은, 리을 5번의 답이네요. 17번 볼게요. 17번. 계약 틀린 것. 24회 때 문제네.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합의 해지, 해지를 위해서 합의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새로운 계약이에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 청약이 서로 교차됐다. 양 청약이 도달되면 성립합니다. 맞고요. 교차 청약.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발송한 데다 틀렸죠. 청약은 도달해야 됩니다. 성락이 발송이죠.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 없으면 성락한 것으로 본다 표시해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대답 의무 없다 이 뜻이거든요. 구속되지 않습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성락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계약은 성락 의사표시 인정되는 그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맞습니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죠. 5번이. 18번은 약관 부분인데요. 놔두시. 다음 페이지. 19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요거는 계약 체결 시점에 체결 시 기준이고요. 체결 전후는 제외입니다. 체결 시 기준이고 원시적 전부 불능이에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은 됐는데 그 계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전부 불능이다 하면 그 건물 이미 불타고 없다면 계약은 성립하는데 무효다 이 말이에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매도인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매도인은 그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해야 돼요. 이 손해배상 책임인데 이게 바로 원칙 신뢰이익이다. 신뢰이익배상. 다만 신뢰이익이라 하더라도 그 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부 불능입니다. 일부 불능이면 담보 책임이에요. 계약은 무효예요. 대법원 판례가 계약 교섭 도중에 중도 파기했다 하면 이건 뭐라고요? 불법행위다.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 아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은 범위가 역시 신뢰이익이다.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도 된다. 경쟁 입찰에서 떨어져도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제출한 견적서 작성 비용은 신뢰 손해가 아니다. 어쩔 수 없다고 들어가는 비용들은. 예. 자, 보겠습니다. 19번.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 이 문장 나오면 뭘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2번. 원시적 불능 찾아야 돼요. 자, 1번에 보면 수량 지정한 토지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담보 책임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토지가 전부 수용되었다. 이게 답입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 2번이 답이에요. 3번, 계약 체결, 가옥 매매 계약 체결 후에 제3자 방화로 전소되었다.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 화가의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임대인 과실로 파손되었다.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자 잘못이라서 채무불이행. 재단권 설정된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 마쳤는데 후에 재단권이 실행되어서 소유권 잃게 되었다. 담보 책임이에요. 1번하고 5번은 담보 책임이고요. 2번이 원시적 불능이고요.
3번하고 4번은 후발적 불능입니다. 3번은 위험부담이고 4번은 채무불이행이에요. 이건 문제를 채무불이행 찾으라 하면 4번 찾으면 돼요. 위험부담 찾으라 하면 3번 찾으면 되고요. 문제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 거예요. 19번 이거는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볼게요. 옳은 거. 민법은 원시적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옳은 거 찾으라 했는데 원시적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인정한다. 틀렸죠? 원시적 불능일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 이행이익입니다. 그러면 틀린 거죠. 신뢰이익이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틀려져 보세요.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면적,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면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일부 불능이거든요. 일부 멸실이란 말이죠. 일부가 없다는 거죠. 요거는 담보 책임 문제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가 아니다. 요 판례거든요. 4번이 맞는 것인데요. 5번에 계약교수종 일방의 부당 파기에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부당 파기는 뭘로 한답니까? 불법행위죠. 20번도 한번 봐두세요. 20번. 22번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22번에 5번 지문 한번 봐보세요. 문장만 봐봅시다. 교섭 중에 부당 파기로 손해를 입은 갑은 을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금방 한 이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위에 21번을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요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에 주목하잖아요. 틀린 거, 당사 사이에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 부당 파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법 행위. 요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불법 행위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다 하면 틀린 거죠. 그다음 두 번째, 1번이 곧 답인 거죠. 2번에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 계약 준비 비용도 신뢰이익에 한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계약 체결에 좌절되어도 어쩔 수 없다 지출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제안서 작성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상대방의 소극적 요구에 따라,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했고 그냥 공사 시작하세요 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계약 교섭이 진행되었다면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신뢰손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믿고서 투입한 비용이라서. 계약 교섭 부당 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 정신적 고통이 야기됐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정신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 요겁니다. 요게 두 개 다 나와 있잖아요. 1번에는 뭐 이것도 나와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불법 행위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23번 볼게요. 동시행의 항변권. 자, 여기 보십시오. 상무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게 있어요. 동시행의 항변권. 또 뭐가 있습니까? 상무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게. 위험보다. 요거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개는 편무계약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 이 뜻입니다. 이게 민법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인정되지 않는 거 찾아라. 편무 찾아라 이 말입니다. 교환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전부 다 상무계약이에요. 무상소비대차. 무상소비대차는 번역하면
무이자로 돈 빌려주는 것. 쉽게 말하면 무이자 대출.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빌려주는 거니까 편무예요, 편무. 편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자부 소비대차. 주로 이자 받고 빌려주죠. 그죠? 이자부 소비대차는 상무예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무이자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임치도 민법에서는 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편무예요. 한쪽에서만 보관해 주는 거거든요. 임치. 물건 보관 계약, 임치. 도급 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하는 걸 조건으로 대가 지급하는 거죠. 자, 도급 밑에는 이렇게 돼요. 도급 밑에는 보수를 주는데 언제 준다고요? 일의 완성. 이게 도급이에요. 건물 지어주면 대가를 얼마 주겠다. 예를 들어서 도급 계약. 보수와 일의 완성. 자, 24번 봅니다. 동시행 관계 있는 것 찾아라.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당권 말소하고 변제. 변제가 선의행위거든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언제 되는 겁니까? 임대 들어갈 때 하는 겁니까? 끝나고 돈 못 받아서 하는 겁니까? 끝나고 돈 못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돈 갚기만 하면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 의무입니다. 동시행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약 해제 원상 회복은 동시행이다라고 법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동시행이고요. 리얼의 전세 계약 종료되면 전세금 반환하고 인도와 서류 교부는 동시행이다고 법이 있습니다. 디귿과 리얼은 아예 법이 있고요. 기업과 리얼은 동시행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25번하고 26번을 동그라미 하십니다. 25번하고 26번. 이건 연습해야 된다. 동시행 관계 아닌 것 찾아라. 양도담보 채무자의 양도담보가 무슨 뜻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 양도담보가 뭐냐? 돈을 빌리고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해 놓은 거예요. 소유권 완전히 준 겁니까? 맡겨 놓은 겁니까? 그냥 맡겨 놓은 거예요. 돈 갚을 때까지 맡겨 둔 거란 말이죠. 담보 목적이란 말이에요. 담보 목적일 때는 돈만 갚으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까 저당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변제와 말소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변제가 선의행이란 말이에요. 변제가 선의행. 저당권하고 양도담보하고 똑같습니다. 변제가 선의행이다.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권 반환과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행이다라고 법에 있습니다. 니은은 동시행입니다. 니은은 동시행이다라고 법에 조문이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 채무 변제. 담보는 무조건 변제가 선의행이에요. 그래서 D가 틀렸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권 등기 나왔죠.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입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자, 경매가 무효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고 건저당권자의 대금 반환. 요거 그림 보세요. 이 집이 경매가 되었다. 이 경매가 무효가 되면 병은 갑한테 소유권 돌려줘야 돼요. 이해되나요? 이 사람은 경락 대금 냈을 거 아닙니까? 그 돈 법원에서 누구한테 줬는가 하면 저당권자, 채권자에게 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돈을 이쪽으로 줘야 돼요. 서로 돌려주는 상대방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그래서 동시행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동시에 할 이유가 없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낙찰자의 이전 등기 말소하고 건재당권자의 대금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비업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그들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행이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되시나요? 이 6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문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26번도 복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동시행 아닌 거 찾아라. 해제에서 원상 회복은 동시행입니다. 자, 금방 나왔잖아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지분 이전하는 거 동시행, 전세권 소멸 동시행이 되시죠 이제. 건재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되었다. 경매 무효 나왔잖아요. 금방 했잖아요. 봐요. 동시행 아닙니다. 가등기도 한번 나왔잖아요. 가담보 청산금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와 본등기 의무는 동시행이다 라는 거. 26번이나 25번에 거의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한 문제 25번을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동시행 틀린 거 요건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 2번 지문 한번 봐보세요. 조금 요 1번에는 매매가 무효라는 말이 나와 있죠. 무효라는 단어 언더라인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효 취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판례가 동시행이라고 합니다.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원상 회복해라 했잖아요. 원상 회복했을 때는 동시행이라고 법에 조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효하고 취소는 법 조문이 없어요. 조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판례가 같이 주고받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판결 내린 거란 말이죠. 1번 지문은 27번 1번은 무효, 취소도 마찬가지도 동시행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2번에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이 되어서 그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되면 동시행이 소멸한다 했는데 요겁니다. 보세요. 이 2번을 주목해야 된다 이 말이죠. 4번 정도 냈는데 4~5번 냈는데 갑의 건물 매도와 을의 대금 지급하고 매수하는 것 이 부분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행이거든요. 그런데 갑의 잘못으로 이것이 전소되어 버리고 계약 후에 전소되어 버리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갑의 잘못으로 전소되었단 말이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단 말이죠. 그러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단 말이죠.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건물 인도 의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 거예요. 을의 대금 채권은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여전히 동시행이다. 이게 대부분 판례란 말이죠. 소멸한다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으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 그게 포인트예요. 동시 이행관계 딱 들어가면 이행지체 책임 안 생겨요.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 항변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전부 패소시키면 안 되고요. 서로 주고받아라. 상환 이행. 그 글자 찾으면 되고요. 선이행 의무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 채무 이행을 그때까지 나도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불안의 항변권 5번은
자, 28번 보시면 동시행 항변권 틀린 것, 가압류 등기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했으면 특약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하고 가압류 말소시켜 주는 것하고 대금 지급은 동시행이다. 요 판례가 있고요. 이번에 동시행 관계는 일방의 채무도 이것을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했다.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다른 사유로 발생했다 이 뜻인데요. 오히려 오른쪽 위에 3번 보세요. 상방 채무가 별개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다 하더라도 동시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이 됩니다. 2번, 3번을 묶어서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3번은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이 된다는 뜻이고요. 2번은 특약도 없는데 별개로 발생한 채무가 동시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4번에 보세요. 무효 취소 나왔죠. 계약 무효 취소 요거예요. 판례가 동시행이에요. 무효 취소. 그 다음 5번 보세요. 동시행 관계는 채무 중 어느 한 채무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요거예요. 이행불능으로 일어난 손해배상 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 관계가 존속한다. 되시나요? 자, 29번까지 보겠습니다. 동시행의 항변권 틀린 것. 당사자 사이의 배제 특약. 이 동시행 항변권이 임의규정이거든요. 특약 유효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행 항변권 원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편들어주게 되는 거죠. 직권 판단하면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시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자, 이 3번 지문 나오면 중도금 연체했는데 잔금 지급일까지 지나버렸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상방 의무는 여전히 동시행이다. 맞습니다.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 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한다. 요거 사건은 한 번 이행 제공해가지고 상대방이 수령 지체에 빠졌다 이 뜻이에요. 계속 이행 제공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은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없다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구분 소유 공유관계 해소되면 지분 이전은 동시행 관계다. 조금 전에 했고요. 29분도 한 번 정도는 봐두십시오. 29분. 기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3번, 4번이 중요한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3번, 4번이었거든요. 그동안에. 3번은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이행 변제기가 도래했다. 요거 중도금이 지체되고 있는데 잔금일이 지나버렸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중도금하고 다음 날부터 중도금 이자하고 잔금까지 하고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그 대부분 판례거든요. 4번은 한 번 이행 제공으로 수령 지체에 빠지고 그 후 이행 제공이 없었다. 계속 이행 제공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은 존속한다 해야 돼요. 한 번만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3번, 4번 시험 많이 나온 겁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또 보도록 합시다.